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전해드리는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600만 원으로 하락하며 적은 폭이지만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은 이전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양수자 유입세가 회복되지 않아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매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세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과 관련해 2024년 12월 추가 교육과 2025년 1분기 교육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접수는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교육에 참가하려는 예비 양수자들의 많은 관심. 이번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인원의 확대입니다. 이전 교육 차수에서는 5일 과정 인원 1,888명, 2일 과정 인원 128명으로 총 2,016명이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번 차수에서는 5일 과정이 2,464명으로 약 30% 증가했고 2일 과정은 384명으로 무려 300%나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인원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양수자 선정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하락세를 보이는 개인택시 시장 상황 속에서 신규 양수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를 준비하는 예비 양수자분들은 접수 일정에 유의하여 접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여전히 1억 2,300만 원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균형 있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개인택시 양수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양도자들의 적절한 매물 관리가 맞물리면서 시세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안정성은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인천 개인택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철도 노조와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에 대비한 비상소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내 개인택시 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천 개인택시 조합과 협력하여 추가 운행을 실시함으로써 통관 시간대와 주요 교통밀집 구간에서의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유연한 운행 스케줄과 추가 운행 배치를 통해 시민 이동 편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비상소송 대책은 대중교통 운행 차질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동시에 개인택시 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은 인천 개인택시 시장의 안정성과 시의 신속한 대응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대중교통 혼란 해소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전 개인택시 시세는 전주와 동일한 1억 2,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거래가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점과 맞물려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대전 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개인택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는 오랫동안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인구 유출 문제로 경제 활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대전 역세권 도심 융합특구 개발을 통한 지역 혁신이 추진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는 대전 개인택시 시장의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내 소득 수준을 높이고 교통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인택시 거래에도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광주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1억 4,500만 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지표와 소비 여력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개인택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올해 10월 제조업 생산은 전기 장비와 자동차 트레일러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16.1% 상승하며 일부 산업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기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택시 이용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어들며 지역 내 소비 여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는 12,000명 감소하고 실업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지역 경제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개인택시 시장은 소비와 고용 지표의 영향을 받는 만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시세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제조업의 생산 증가와 지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개인택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광주 개인택시 시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거래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시세 유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 개인택시 시세는 6천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거래량이 급등했다가 감소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현재 매수와 매도 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택시요금은 2025년 2월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대구 지역의 물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대구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09.7원으로 서울보다 약 100원 낮아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물가 차이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대구시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택시요금 인상폭을 제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은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 휘발유 가격이나 지역 평균 물가의 증가율보다 훨씬 크다며 기본 요금 상승폭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최근 9,600만 원으로 변동 없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수자와 양도자 간 매매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가 개인택시 시장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2015년 인구 116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2022년에는 110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가 가파른 하락세를 주도하며 지난해 울산 청년 인구는 31만 7천 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14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도 감소하면서 개인택시를 포함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단순한 자연 감소를 넘어 청년층의 순유출 심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이 감소하면 개인택시 이용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세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울산의 긍정적인 요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울산이 젊은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살려 청년층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개인택시 시장의 안정적인 시세 유지와 함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을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9,900만 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우버택시 이용률 증가가 개인택시 매출 상승에 기여하며 양수자 유입이 활발해지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우버택시 도입 초기부터 기존 택시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우버 플랫폼을 활용한 호출 편리성과 다양한 결제 수단 도입으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상승하며 부산 개인택시 시장 전체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 층이 우버택시를 선호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의 수익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는 개인택시 면허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양수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버택시와의 연계가 개인택시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제공하며 시세 안정과 양수자 증가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 개인택시 시세는 우버택시 이용률 증가와 이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주도 개인택시 시세는 1억 8천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개인택시 양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세 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개인택시 경력을 가진 양수자들이 제주도로 이주를 희망하며 면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됩니다.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이들이 제주에서의 개인 택시 운행을 선택하며 면허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택시 이용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렌터카 이용 제한이나 불편함이 있는 경우 택시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택시 수익성이 향상되고 시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개인 택시 면허는 약 3,900대로 제한된 면허 공급이 수요와 맞물려 시세를 지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양소자의 유입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개인 택시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서울 및 광역시 시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시세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있는 서울 시세, 하락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은 강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시세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대전 시세는 하락을 멈추고 이번 주 변동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부산 등 안정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급등 후 2주 동안 변동 없는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늘 건강 유의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